387페이지 보십시다. 왼쪽 페이지는 그 구분지상권은 수목은 안 된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는 정도. 387페이지 제목이 분묘규지권이에요. 요거는 관서법상 물권이에요. 관서법상 인정하는 권리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권리는 뭐냐면 판례가 지상권 유사 관서법상 물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하고 유사하다고요? 지상권하고 유사해요. 지상권이라는 게 조금 전에 타인 토지 빌려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자는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예요. 남의 땅 조금 빌려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고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계약하고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에 자기 산에다가 분묘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갑이 설치하고 분묘 이장한다는 옮긴다는 특약 없이 임야만 처분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산수는 놔두고 산만 팔겠다. 그럼 산 주인 바뀌었죠. 그러면 분묘는 자기 거잖아요. 아직은. 나중에 옮긴다 하더라도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토지 사용권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가 있고, 갑이 분묘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남의 땅에 설치한 거예요. 을의 임야에 설치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첫째, 동의받아 설치했으면 그냥 바로 인정하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개는 별로 시험 낼 게 없어요. 자연히 인정되는 현상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동의 안 받았습니다. 남의 땅에 동의 없이 분묘 설치했는데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시효취득한다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등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판례는 지료를 그건 무상이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러 산에 잘 갑니까? 조선시대는 뭐 그 옆에 3년을 모신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가잖아요. 명절에만 가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세 번째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제사를 쭉 해와야 된다. 20년 이상. 자,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돈이 많으면 분묘를 작게 합니까? 크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욕심이 나서 경치 좋은데 언덕 하나 전체를 그냥 자기 아버지 묘로 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죠?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 있는 놈 장땡이잖아요. 돈 있으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후대 사람들은 집 지을 땅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일본 놈들처럼 저 반도를 침략하자, 필리핀 잡아먹자,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전쟁 안 하고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산수를 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작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작게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분묘 설치해야 됩니까? 매장 쪽이 낫습니까? 화장 쪽이 낫습니까? 화장 쪽은 아무래도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또 청별로 할 수도 있고. 화장 쪽이고. 요즘 많은 사람이 화장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크게 하지 마. 20제곱 넘지 마. 20제곱이면 약 몇 평 정도 될까요? 작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 6평 정도 돼요. 예. 커요. 산에 가서 6명 가면 크다니까. 그게 2001년도 1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짧게 말해서 장사법이에요. 몇 년도요? 2001년도 장사법.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요 법 시행 이후부터는 분묘 기지권 된다 안 된다? 요게 안 돼요. 요게 이후 설치한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반대 해석하면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참고하시고. 돈 있으면 우리 선조 내가 산 사가지고 묘를 진시황지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마라 합니까? 왜 이런 법 만들었어요? 뺄갱이들이죠. 이제 이런 논리 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돈 있는 사람이 너무 크게 하면 국토가 좁아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이론이니까 작게 하자. 너무 크게 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그게 개인의 이익을 존중한 겁니까? 무슨 이익을 존중한 겁니까? 공익에 관한 법을 뭐라고요? 줄이면? 공법. 여러분이 공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있지 지가. 공법은 자유를 주는 법입니까? 자유를 규제하는 법입니까? 그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될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규제한다? 그건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건 공부생한테 배우고 공법이라는 건 뭘 사익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년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이 저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막 다다닥 들이받고 가서 서지를 못해가 앞에 차 들이받고. 그건 누구 책임한테 있을까요? 부모 책임이 있습니다. 얘 형사처벌을 못해요. 초등학생이라서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소년법에서. 그 좀 문제입니다. 인사사고 안 난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하여튼 분묘기지권 여기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2번 있잖아요. 2번에 1번 시효취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토지만 매매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예요. 위에 그 요거. 땅만 팔았다 이 말 아닙니까? 요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되려면 3번에 반드시 안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용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요거. 그렇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고 뭡니까? 지상권 유사 이렇게 내더라고요. 처음에 시험 낼 때 소유권 유사 이렇게 딱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1번에 뭐 아주 푸르게 그려놨네요. 적어놓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그 제일 위에 3번 분묘기지권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장 요구 못합니다. 제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은 이장 요구 못해요. 분묘기지권의 범위 제사 지낼 수 있는 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분묘기지와 주의 공터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시험 잘 나오는 판례예요.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할 사람 생각해가지고 합장해도 되는가? 합장 안 됩니다. 단분 형태든 상분 형태든 합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은 5년 이상이 아니고
첫째 줄 중간에 보면 분묘 수호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찾았나요? 지르는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내용인데요. 첫째 줄 분묘 기지권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거 4번의 첫째 줄 분묘 기지권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 이 장까지 해야 될까요?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만 하면 될까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표시만으로 된다. 의사 표시만으로 된다. 거기에 점유 포기 없어도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은 가끔 나오고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좀 별표해 두시고 요것만 따로 복습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 사건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받으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 건물만 딸에게 정려한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정려해도 되고 매매해도 되고 아시겠죠? 매매도 되고 정려도 되고 교환도 돼요. 소유자 바뀌는 거야. 기타 사유로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되시나요? 같은 사람 거였다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자 달라졌죠? 이러면 토지 사용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등기 없이 취득할까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해보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여러분 389페이지 제일 위에 문장 보세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 중 여기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건물 처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토지 팔고 건물 뜯겠다 하면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판례가 인정한 제도란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달라지는 원인이 매매 기타 원인인데 이게 법 조문이 없어요. 아까 366조는 저당권 설정되었다가 경매되어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366조에 법이 있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로 달라진 경우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첫째 요건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 팔았으니까 건물 철거한다는 말은 없겠죠. 땅 팔았으면 건물 철거 특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건물 철거 특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건물 등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등기 없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이해되나요 지금? 토지 양수인에게 토지 샀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대부분 판례고 시험에 몇 번 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책에는 이 건물이 등기된 건물일까요? 등기 안 된 건물일까요? 미등기라도 상관없어요. 토지만 팔면 신축한 사람 건물 그냥 등기 안 돼도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도 된다. 그 다음 2번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아주 옛날부터 같은 사람일 것,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읽어 두셔야 되고요. 이런 그 심화 학습에 보면 기억은 압류 효력 발생한 때 하나, 그 다음 니은은 가압류 있은 때, 디귿은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그 세 가지를 주목해 두셔야 돼요. 동일인 판단 시점이에요 그게. 자 여기서는 요 기타 사유가 들어가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기록되는 순간 압류가 돼요. 그때 동일인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는 소유자 달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소유자 달라졌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나게 되면 중간에 소유자 달라진 사람 소유권 잃게 돼 있거든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되는 순간에 동일인이면 된다. 경락인이 대금 완납한 시점에 동일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뜻이고요. 이 압류라는 효력이 생기는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되는 순간에 되는데, 들어오세요. 경매 개시 결정 딱 되는 순간에 되는데 그보다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 하면 가압류 시점 기준으로 동일인이면 된다. 가압류보다도 먼저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 있을 때 동일인이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 판례들이고요.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처분할 것. 여러분 거기 제일 위쪽에 방갈로 1번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함께 언더라인 해두세요. 이게 함께 사건인데 함께 매수했다 이런 나왔죠. 자, 요건 이런 뜻이에요.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신축했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게 미등기 상태란 말이죠. 토지가 갑의 것이고 건물은 갑이 신축해가지고 아직 미등기 상태다. 요것을 을이 함께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던 사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대지에 저당권 설정되어서 경매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대지 취득하는데 저당권 설정될 때 토지 건물은 있었지만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건물 등기 안 했거든. 건물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대지만 등기했기 때문에 함께 매수해도 요 시점에 동일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즉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갑한테 지상권 인정할 거냐? 그건 더더욱 아니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문장 보세요.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 넘겨받지 못한 경우에 되시나요? 그것만 이해하면 다 된 거예요. 토지 매수인이 건물까지 함께 매수하여 토지 매수인이 건물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했다. 이때 건물의 매도인은 건물 처분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전혀 필요하지 않고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 자, 이 매도인에게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고요. 동일인 을에게도 인정, 매수인에게도 인정 안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다. 오히려 이 경우는 건물 철거 대상이에요. 방갈로 2번이 토지가 경매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안 된다. 을에게 안 된다. 그다음 3번이 중요합니다.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질 것. 자, 그 첫째 줄 끝에 보세요. 매매, 정려, 그다음 기속재산, 보라. 국가가 매각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환지 처분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지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환매권 실행으로 소유자 달라지는 경우도 안 됩니다. 공유 지분 처분 가지고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공유물 분할 경우는 공유물 분할 경우로 달라지는 경우는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책에 2번 보세요. 공유 대지 분할 찾았나요? 제목 그겁니다. 요거 두 줄고 판례 꼭 읽어 두십시오. 74년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가 됐다. 분할해서 달라진 경우는 됩니다. 공유 지분 양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제일 밑에 주위에 보시면 기억에 도표 안에 보십시오.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했을 때 되는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지분권자 위에 건물을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게 되어서 안 되게 된단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니은에 보면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 처분했다.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안 되는 케이스 요거라고. 디귿에 보면 공유 대지 분할로 단독 소유가 됐다. 요거는 되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적어도 묶어 두세요. 니은 디귿. 그걸 꼭 한번 읽어 두시면 좋겠고, 구분 소유주 공유라는 게 또 지금 나와 있는데, 구분 소유주 공유는 이런 뜻이에요. 1필지 토지인데 갑은 담을 쳐가지고 분필 안 하고요. 담을 쳐가지고 내 땅이다. 을은 요건 내 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갖다가 공유 등기 해둔 거예요. 공유 등기.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등기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구분 소유하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고 니꺼 내꺼 인정합니다. 배타적 지배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등기는 어떻게 해둔가? 공유 등기를 딱 해놨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글자 갖다 붙여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다. 다른 말로 하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이때 각각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전체가 저당 설정되었다가 둘이 다 돈 안 갚으니까 경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락인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토지가 저당 설정되어 경매돼 가지고 경매 받았을 때 건물 소유자들은 각각 지상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갑이 을의 땅에 지어 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예요. 구분 소유주 공유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이거 적어 두세요. 그 제목 밑에다가, 옆에다가, 밑에다가 상호명의 신탁. 상호명의 신탁은 처음부터 유효입니다. 이건 탈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보세요. 구분 소유주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각각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환지 처분으로는 달라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인 무효로 달라진다. 이것도 동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6번 토지 공유 토지에 과반수 동의 없고 한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심화 이 부분은 3번하고 5번하고 6번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이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근데 법정지상권 취득했는데 갈로 3번, 반갈로 3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해버렸다. 토지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뭘로 본다고요? 포기입니다. 그게 두세 번 출제됐고요. 환매특약 요거 법정지상권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5번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요. 토지를 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건물 뜯고 이 자리에 내가 새 건물 지을 거야. 그러면 건물이 존속하는 겁니까?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새로 짓겠다는 거니까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아닌 거죠. 존속을 인정해야 되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 문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셋째 줄 끝에 보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시험에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을 알아야 풀 수가 있죠. 배제,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란 말이에요. 신경질 나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 20살 때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워서 환장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처음 들으니까. 이게 지금 하자는 말이가 하지 말자는 말이가 하면서 눈만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또 뭐 여름 방학 때 대학 다닐 때 판례지 이만큼 두꺼운 거 사가지고 무슨 불경 해독하듯이 진짜예요. 문장이요. 요 시작해가 끝나는데 한 문장짜리가 있어. 요즘은 많이 짧아요. 요 정도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어찌하고 저찌하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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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다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어디를 끊어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대.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3번에 취득하는 거는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그게 간단하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라니까요. 등기 없이 성립한다 그거야.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2번 있죠. 바로 밑에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푸른 줄 한 석 줄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옆에 별표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잘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잖아요. 건물만 매매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취득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소유자. 이해됩니까 지금? 요 표현을 잘 쓴단 말이죠. 이 양도 판단 말이에요. 건물을 판다고요. 양도에 매각할 수도 있고 경매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경매될 수도 있다고요. 이 사람 돈 안 내면 이거 압류 들어가 또 경매된단 말이에요. 경매되었을 때는 근간에 그걸 한번 냈는데 이 건물이 경매되었다. 정이란 사람이 병이란 사람이 산다 칩시다. 경매로 샀을 때는 건물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잖아요. 지상권은요? 역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언제요? 그렇지, 완납을. 돈 내는 순간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벌써 취득한 거예요. 자, 양도했을 때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되시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그대로 나와요. 이 말 그대로. 양도했으니까 건물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 아시죠? 지상권은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 사람이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어째서 갑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허파 뒤집어집니다.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하고 비슷하다. 선생님 손 넘어가면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심장 터져가 죽으라고 한 소리지. 종전 소유자가 여전히 지상권자다. 이해됩니까? 이거? 종전 소유자에게 건물 양도인에게 지상권이 유보되어 있다. 아직 여기 남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표현도 시험에 나온 판례예요. 지상권 안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전해달라 해야 돼요? 을에게 이전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상권 같이 넘긴다는 합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되시죠? 그러면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그렇죠. 채권자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물권자는 아니다. 을이 안 해주면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설정해주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을은 이전해주라 라고 채권자 대위 되시나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죠. 권리자인 건 맞잖아요. 권리자는 맞는데 병이 권리자인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갑의 대지를 사용하는 이익은 사용 권리는 있지만 사용 이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사용료는 줘야죠. 부당이득이 됩니다. 되시나요? 돌려줘야 됩니다. 지료는 줘야죠. 이 뜻이. 사용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되시나요? 자, 이 문장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토지 전덕자에게 법정지상권 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다. 요거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을 토지 전덕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제3자라고도 해야 돼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런 말 나왔을 때. 이런 걸 연습 안 해두면 또 사람이 있나? 또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또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했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4번 보세요. 4번. 오른쪽 페이지 4번 페이지. 4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양도되었다. 찾았나요? 요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지금 건물을 양도한 거예요. 양도. 경매입니까? 양도입니까? 양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심화학습에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법정지상권 취득한 자가 누구예요? 을.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한 사람 을.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도했다. 아직 등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건물 양도했다. 건물 양도입니다. 건물만 양도. 경매가 아니고. 자, 법정지상권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건물의 매매에 속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다라는 무슨 계약이 있다? 언더라인 채권적 계약. 그거 시험에 한번 내고요. 그 다음 건물 양수인 누굽니까? 언더라인 하세요. 건물 양수인. 건물 양수인. 그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건물 양수인 누군지 모르면 안 된다. 가벌병 정 누구지 도대체? 병. 건물 양수인. 경매 같으면 건물 경락인 이렇게 나오겠죠. 예, 건물 양수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는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하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원래 지상권자 누굽니까? 건물 양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걸 두 번이나 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자, 둘째, 건물의 저당권이 경매 실행되었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락인은 언더라인. 경락인은 등기 없이 둘 다 취득한다 했잖아요. 금방 경매되면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둘째는 경매 때 이야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칼로 2번 현재 건물 양수인 누굽니까? 병원. 건물 이전만 하였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보세요. 이거 주장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등기 안 했거든 아직. 그러니까 병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꼭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지상권 이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대위. 그 다음 4번 봅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가번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권리자 쪽으로 철거 청구 들어가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가번병에게 부당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이 심화 학습을 꼭 읽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땅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통행 좀 합시다라는 거죠. 이게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이 땅 전부 빌립시다 해도 되고요. 일부만 빌립시다 해도 상관없어요. 통행이 필요한 땅을 뭐라고 해요? 요역지. 요거는 반드시 전부로 해야 돼요. 그게 1필지가 되든 여러 필지가 되든 전부로 해야 돼요. 출입로가 있어야 되는 땅. 전부일 것. 요 성락하는 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역지. 성역지는 일부 빌려줘도 되고 전부 빌려줘도 돼요. 일부라도 무방하다. 전부도 되고요. 그러면 통행하는 사람이 지역권자인 거죠. 계약하고 뭐 해요? 등기해요. 등기. 그러면 여기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가 되고요. 이거는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되시죠? 지역권자. 통행하는 사람이 지역권자. 통행 위주로 하는 거니까 주로 통행 목적이라고 하면 배타적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요역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배타적 점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가 여기를 못 가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반환 청구 토지 돌려달라 됩니까 안 됩니까? 반환 청구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치워달라. 제거 청구하죠. 요게 가끔 시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지역권자는 토지를 주세요.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땅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역지 소유자들이 여기를 막고 있으면 성역지 소유자가 땅 내놔라 할 수 있죠. 그건 자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시험 칠 때. 누가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지 그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그게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타적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보세요. 291조 조문 보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방 지금 통행 목적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필요하면 어느 것이든 다 해도 된다는 거죠. 한 번 딱 시험에 냈고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땅 대 땅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역권이에요. 사람이 이용하면 인여권이에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편 산에 있는 을 땅을 이용한다. 사람이 땅을 이용한다. 이러면 인여권, 특수지역권, 목축이라든지 고령토 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땅 대 땅의 관계다.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 이용하는 권리다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법적 성질에 보면 점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반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92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종된 권리다. 요거는 설명문이고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 문장을 좀 읽어두셔야 됩니다. 특약으로 분리 양도가 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 292조는요. 요역지 처분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간다.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부수성, 수반성인데 일본 애들이 이 제목을 잘못 번역했다고 합니다. 요역지를 처분하면 지역권은 함께 따라갑니다.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에도 함께 미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수반성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안 따라간다 특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따라간다 특약.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역지만 처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요거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지역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지역권에만 저당 설정하는 것 안 됩니다. 지역권만 분리 양도하는 것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요역지만 처분하는 것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함께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넘어간다.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꼭 숙지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뭐 갈로 1번, 2번 조금 설명해 놨는데요. 금방 설명드렸고요. 293조인데 293조 1항 요거 별표해 두십시오. 아니 그 1항 이거는 놔두고요. 1항 이건 놔두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295조 295조 1항을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2항하고 바로 밑에 296조는 묶어버리세요. 자, 295조 1항은 요역지가 공유일 때, 그 중에 1인이 취득하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되시죠? 이건 뭐 꼭 숙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에 갑을 공유 토지다. 이게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을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항하고 296조가 1항은 점유 시효 취득 중단 문제고요. 296조는 소멸 시효 중단 문제예요. 중단과 정지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게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등기 안 하고 20년 지나면 취득해요. 그걸 시효 취득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시효 취득. 자, 보세요. 갑이 20년간 통로 개설해가 사용하면 시효 취득할 거 아니에요. 을도 같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공유자 한 사람 취득하면 다 취득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묶어놨다가 뭐예요? 나누지 못한다. 제목이 불가분성입니다. 나누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땅 여역지가 공유일 때 이렇게 통로 개설해가지고 20년 지나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해줘야 돼요. 그게 증명되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역지 소유자가 승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제 소유자 승낙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20년 되기 전에 못 쓰게 하려면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허락 없이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한 사람만 막으면 될까요? 모두 막아야 될까요? 한 사람만 막았다가는 안 된다. 왜요? 다른 사람이 취득해버릴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 취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또 취득해버린다. 막은 사람 또 취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하려는 것을 중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성역지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역지 소유자가 시효 취득하려는 걸 막으려면 한 사람 막아야 됩니까? 모두 막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막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두 안 막으면 중단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문장을 이제 보세요. 문장을 2항을 보시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있다로 바꿔낸 적이 있어요. 이 말뜻 모르면 못 풀어낸단 말입니다. 어쨌든 2항 요걸 꼭 외우세요. 요거를. 3항은 반대거든요. 그 밑에 296조는 반대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기왕에 있는 거 계약해가지고 등기해서 사용하고 있던 거 몇 년간 사용 안 하면 없어진다. 20년간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여기 소멸시효로 말이에요. 20년간 있던 것도 사용 안 하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중단시키려고 하겠어요? 요역지 공유자가 중단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될까요? 모두가 중단시켜야 될까요? 한 사람만 해도 돼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니까. 그 뜻이에요. 꼭 두 사람이 같이 안 해도 된다. 한 사람만 중단시켜놔도 지역권을 그대로 존속하니까. 그러면 법 조문 보세요. 296조.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이해됩니까? 한 사람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놔두고 했대요.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요거는 조문 뜻만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볼 게 있어요. 바로 밑에 2번에 2번 찾아보세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읽으면 돼요. 계속된다는 말은 20년 이상, 표현된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통로 개설해야 돼요. 그리고서 20년 지나서 등기하면 시효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의 2번 문장, 이게 시효취득 했을 때인데, 3번에 시효취득 했을 때인데, 마지막 문장 보세요. 성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2015년 대법원 판례 찾았나요? 시효취득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들은 성역지 소유자에게 손해 보상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 말은 무상이란 말입니까? 유상이란 말입니까? 유상이란 뜻이에요. 그거 시험 낸 거예요. 시효취득 했을 때 물론 등기해야 시효취득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대가 지급해야 된다. 손해보상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거 한번 출제했는데요. 판례가 언제 겁니까? 보세요. 2015년과 같으면 지역권의 가장 마지막 판례예요. 가장 최근 판례예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전세권 보겠습니다.